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를 연결하는 R&D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이오 기술주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3개 핵심 기업을 소개합니다. 바로 LNC 바이오, 보로노이, 그리고 D&D 파마텍입니다. 2025년 이들 기업은 각각 주목할 만한 기술 성과와 시장 반응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LNC 바이오는 조직 재생 의료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FDA 임상 가속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이어가며 해외 매출 비중 증가라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동시에 국내외 장기 재생 시장 진출 계획이 본격화되며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죠. 보로노이는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을 성사시키며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특히 뇌질환과 희귀질환 영역에서의 성과가 주목받으며 2025년 중반부터는 기술 수출과 적응증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D&D 파마텍은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간질환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이 진척되며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미국 임상 이상이 본격화되며 나스닥 상장 추진이라는 이슈까지 더해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이오 기술주의 기술 차별성과 주가 흐름, 그리고 2025년 투자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까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시장의 룰을 바꾸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기술이 내일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차세대 조직 재생 의료기기 시장에서 돋보이는 기업, 바로 LNC 바이오의 2024년 사업 성과와 기술 혁신을 투자자의 시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은 LNC 바이오에게 있어 전환점이 된 해였습니다. 우선 핵심 기술부터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인체 조직 기반의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인장 강도 19A 이상을 가지는 생체 고분자 잉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 이식제가 아니라 환자 맞춤형으로 구현된 실제 사람의 귀 연골처럼 강하고 유연한 의료기기로 발전 중입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성형외과, 바오밥 헬스케어, KCL 같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GMP급 바이오 프린터와 임상 설계, 시험 평가 체계를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오가보노, 콜플랜트 같은 기업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지만 LNC 바이오는 상용화 준비와 임상 진입 속도에서 앞서가고 있는 유일한 국내 기업입니다. 이제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매출은 7,214억 원, 전년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4억 원으로 줄었지만 이는 중국 진출과 R&D 확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 때문입니다. 반면 순이익은 1,394억 원, 무려 187% 증가했는데요. 보유 지분 가치 상승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성과는 중국 시장 진출입니다. 2024년 LNC 바이오는 국내 기업 최초로 중국 정부로부터 인체 조직 원재료 수입 허가를 받았고 이후 메가카티, 메가필, 원더필 등 주요 제품의 수입 허가와 유통 승인까지 획득했습니다. 특히 쿤산 생산 공장의 100% 소유권 확보로 현지 생산과 공급 체계까지 완비하며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화를 실현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AATB 인증 획득으로 미국 내 병원 공급망 진입 자격까지 확보했으며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미국 매출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무이자 전환사채 조기 상환으로 재무 건전성도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결국 LNC 바이오는 단순히 피부 이식제 회사가 아닙니다. 조직공학, 3D 바이오 프린팅, 환자 맞춤형 이식제, 글로벌 임상 및 공급망을 모두 갖춘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상 성공, 제품 허가, 수출 인프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업은 단순 기술주가 아닌 구조적 성장주로 평가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앞으로 FDA 승인, 임상 진입, 미국 중국 시장 확대 등 구체적 이벤트가 발생할수록 주가 반영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이벤트 드리븐 종목입니다. 미래의 의학기술, 특히 인체 조직을 기반으로 한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간단히 말하면 사람 몸속에 필요한 조직이나 장기를 3D 프린터로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재료가 있어요. 바로 생체 고분자 잉크라는 물질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사람 몸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든 잉크인데요. 이 잉크를 사용해서 귀, 코, 연골 같은 것을 프린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분야에서 한국의 선두 기업 중 하나는 바로 LNC 바이오입니다. 이 회사는 사람의 피부나 조직을 연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치료 재료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특히 이번에는 소위증 환자, 즉 태어날 때 귀가 없거나 작은 사람들을 위한 귀 연골을 3D로 프린트해서 만들어주는 기술을 개발 중이에요. 이 기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의 인체 조직에서 얻은 재료를 쓴다는 점.
둘째, 인장 강도, 즉 당겼을 때 버티는 힘이 19메가파스칼 이상이라는 점이에요. 이 수치는 실제 사람의 연골과 비슷한 강도입니다. 자, 그럼 해외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의 오가보노입니다. 이 회사는 사람의 세포를 직접 사용해서 장기 조직을 프린트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의 콜플랜트는 식물에서 만든 콜라겐을 기반으로 한 생체 잉크로 장기를 프린트합니다. 독일의 엠비전티시은 정밀한 3D 프린터로 연골이나 뼈 조직을 정교하게 프린트할 수 있어요. 이런 해외 기업들은 생체 적합성, 즉 몸에 잘 맞고 안전하게 작동하는 재료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반면 LNC 바이오는 한국인의 조직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으로 만든다는 차별성이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잉크 제조부터 프린팅, 임상시험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소개한 해외 선두 기업들의 주식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주식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돈이 되는가,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가보노부터 볼게요. 오가보노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바이오 기업인데요. 주가는 항상 기술 발표나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요동을 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이 회사가 신장 조직 프린팅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발표되자 주가가 며칠 사이에 30% 가까이 오른 적도 있어요. 하지만 임상이 지연되거나 기술 상용화에 실패하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콜플랜트는 이스라엘 기업이지만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어요. 이 회사는 콜라겐 기반 생체 고분자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미국의 대형 제약사와 협력하여 인공폐 조직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가가 6개월 사이에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성공 여부가 곧 주가의 향방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LNC 바이오도 이와 유사한 임상 성공, 기술 발표, 글로벌 파트너십 소식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 연구를 살펴볼게요. 왜 대학 연구가 중요할까요? 기업이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다면 대학은 그 기반이 되는 기초기술과 임상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먼저 국내를 보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가 LNC 바이오와 함께 직접 임상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이들은 실제 소위증 환자를 위한 임상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병원 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시작하려 하고 있어요. 또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생체 고분자의 조성, 인장 강도, 생체 적합성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연구들은 환자의 몸속에 이식되는 바이오 제품이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데 중요하죠. 해외로 가보면 MIT와 스탠퍼드에서는 복합 소재를 활용한 생체 프린팅 연구가 활발해요. 최근에는 세포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3D 프린팅 방식 개선에 성공했다고 하죠. 하버드 대학은 여러 층으로 구성된 조직을 프린팅하는 기술을 통해 혈관이 있는 인공 조직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처럼 대학은 기업보다 한 발 앞선 연구를 통해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3D 바이오 프린팅 시장은 2023년 약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6천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빠르게 커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구 고령화, 맞춤형 의료 수요 증가, 그리고 장기 이식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기증자는 부족하죠. 그래서 인공 조직이나 장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째, 생체 적합성입니다. 몸속에 들어가도 면역 반응 없이 잘 작동해야 합니다. 둘째, 기계적 성능, 특히 인장 강도 같은 물리적 특성이 뛰어나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 맞춤형으로 프린트할 수 있어야 합니다. LNC 바이오의 기술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리고 GMP급 3D 바이오 프린터 개발까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양산화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입니다. LNC 바이오의 주가는 지금까지 꾸준한 기술 개발과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큰 상승은 이번 3D 프린팅 기반 조직 재생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임상시험이 성공하고 식약처나 FDA의 승인을 받는다면 회사는 글로벌 시장 진입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됩니다. 그 순간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임상이 지연되거나 글로벌 파트너십이 지연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흔들릴 수 있어요. 또 다른 기업이 유사 기술을 먼저 상용화한다면 경쟁에 밀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기술의 성과와 임상 진척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은 인체 조직 기반의 3D 프린팅 기술과 생체 고분자 잉크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조직 재생 의료기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이 어떤 시장성을 가지는지, 어떤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식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학기술은 이제 투자와 산업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기대하며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R&D랜에서 아직 시장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차세대 흡입형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개발 중인 한국 바이오 기업 보로노이, 과연 진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마티닙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 약물은 PDGFR을 억제하는 강력한 약물로 한때 기대를 받았지만 경구 투여 시 내약성 문제로 임상에서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경쟁 약물인 세랄루티닙은 흡입형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세포 독성과 심장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여전히 논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VRN13이란 이름의 후보 물질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로노이가 개발 중인 약물인데요. 이 물질은 심독성도 없고 선택적으로 폐에만 작용하면서도 기존 약물들보다 효과가 더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VRN13는 그냥 신약이 아닙니다. 흡입형 제제로서 폐에 국소적으로 작용,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VEGFR2 저해 없이 미RNA BMPR2 신호 회복까지 유도하는 이 작용 기전은 기존 약물들이 건드리지 못한 영역까지 커버하고 있어요. 현재 세랄루티닙을 개발 중인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임상 기대감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 중입니다. 그만큼 폐동맥 고혈압 시장의 기회가 크고 그 빈틈을 누구든 먼저 채우면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겁니다. 만약 VRN13이 이 경쟁에서 임상을 통과한다면 보로노이는 조용히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키플레이어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7% 성장 중인데요. 여기에 간질성 폐질환, 천식 등으로 적응증 확장이 가능하다면 시장은 훨씬 더 커집니다. 보로노이는 이미 기술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공동 개발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 기술은 단순히 신약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시장은 아직 조용하지만 이 조용함 뒤에 오는 파장은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기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보로노이, 지금이 진입 타이밍일까요? 2024년 보로노이는 표적 치료제 개발을 선도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서 괄목할 만한 기술 개발 성과와 사업 진전을 이뤘습니다. 특히 폐동맥 고혈압 치료를 위한 흡입형 저분자 PDGFR 저해제 개발이 핵심 과제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후보 물질은 기존 경쟁 약물인 이마티닙, 세랄루티닙 대비 더 우수한 선택성과 내약성, 낮은 심독성 높은 폐 노출도를 확보했으며 흡입제 형태로 전달 가능하다는 기술적 강점을 가집니다. 2024년 동안 보로노이는 약효 독성 약물성 CMC 연구를 통해 후보 물질의 최적화를 진행했으며 POC 확보 및 MOA 검증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협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미국 보스턴 자회사를 통한 글로벌 임상 전략 수립과 AI 플랫폼 VORONOMICS를 활용한 신약 개발 기간 단축 등의 연구 효율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다양한 적응증 확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흡입형 치료제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성을 제시했으며 국내외 학회와 논문 발표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하고 복수의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특허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보로노이는 2024년을 기술 차별화와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확장한 사업 전략 전환의 해로 평가받으며 향후 기술 이전 및 상용화 성공에 따라 주가 상승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로노이의 흡입형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잘 몰랐던 희귀 질환인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 바로 흡입형 치료제를 개발 중인 국내 바이오 기업 보로노이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은 말 그대로 폐로 가는 혈관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병입니다. 이 병은 단순히 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심장까지 약하게 만들고 결국은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려워지는 무서운 질환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이 굉장히 희귀하고 치료제도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보로노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로노이는 이 병을 새로운 방식으로 치료하려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먹는 약이 대부분이었지만 보로노이는 숨을 들이마시는 약, 즉 흡입형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물의 핵심 작용이 무엇이냐? 바로 PDGFR이라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PDGFR이라는 단백질은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폐에서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주범입니다. 즉, 이 신호를 꺼버릴 수 있다면 병을 훨씬 잘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술이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술이 기존의 글로벌 선두 기업들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업계에서는 이미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를 몇 가지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진 약이 이마티닙입니다. 이 약은 원래 백혈병 치료제로 유명했지만 PDGFR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폐동맥 고혈압 치료에도 사용해보자는 시도가 있었죠. 실제로 초기 임상에서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먹는 약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마티닙은 위장에서 흡수되어 전신에 작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심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장 장에 나간 독성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허가를 받지 못하고 개발이 중단됐죠. 두 번째는 세랄루티닙입니다. 이 약은 먹는 약이 아니라 흡입형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약물이 폐에 바로 도달해서 작용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상당히 똑똑한 방식이었습니다. 폐에 직접 약을 보내니 효과도 좋고 전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랄루티닙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약은 PDGFR뿐만 아니라 다른 단백질인 VEGFR2도 같이 억제하는데 이게 문제였죠. VEGFR2는 혈관 형성과 관련된 중요한 단백질이라서 이를 억제하면 심장 독성이나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실제로 세포 실험에서 심장 수축력이 감소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임상에서도 그 부분이 우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로노이의 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보로노이는 VRN13이라는 저분자 화합물을 개발 중인데요. 이 물질은 PDGFR만 선택적으로 억제합니다. VEGFR2는 전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흡입형으로 설계되어 약물이 폐에만 작용하게 됩니다. 심지어 세포 실험에서 심장 독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RN13는 폐에만 높은 농도로 남아있고 혈중 농도는 낮아서 전신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경쟁 약물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경쟁하는 해외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앞서 말한 세랄루티닙을 개발 중인 가서머 바이오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세랄루티닙 개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초기 임상 데이터가 공개됐을 땐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심장 독성 관련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다시 급락했죠. 바이오주는 특히 임상 데이터 하나에 따라 시가총액이 수천억 단위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 약물이 실패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대체 약물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랄루티닙이 부작용 문제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임상에서 멈춘다면 VRN13는 그 자리를 바로 대체할 수 있는 후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보로노이의 주가도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외 대학들이 이 분야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연구팀이 PDGFR 신호 억제를 통한 혈관 구조 개선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또 최근에는 미RNA와 BMPR2라는 신호 경로가 폐동맥 고혈압 발병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 등에서는 흡입형 제제의 효과, 그리고 PDGFR 억제를 통한 세포 증식 조절에 대해 여러 임상 전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보로노이의 VRN13이 바로 이 최신 연구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PDGFR을 억제하고 그로 인해 BMPR2 신호를 되살리는 작용 기전까지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약물이라는 거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까요?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시장은 희귀질환 시장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약값이 수십만 원을 넘는 경우도 많고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치료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경쟁 제품이 별로 없다는 게 특징이죠. 게다가 기존 치료제들이 대부분 증상 완화에 그치는 데 반해 VRN13는 근본적인 병인 조절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기술은 천식, 간질성 폐질환 같은 다른 폐질환에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적응증 확장을 통해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보로노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현재 보로노이의 주가는 바이오 업계 특성상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VRN13이 비임상에서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하고 곧 임상시험 진입이 확정된다면 분위기는 달라질 겁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되거나 파트너링 뉴스가 나오는 순간 주가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 성공하면 수천억 원의 기술료와 로열티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이야말로 기술력 기반 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눈여겨볼 시점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보로노이의 기술을 중심으로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희귀 질환을 어떻게 정면 돌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치료제가 아닌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도,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적, 경제적 파급력까지 함께 분석해보았죠. 이 기술이 임상에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이 바로 눈여겨볼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R&D랩에서 D&D 파마텍의 단백질 의약품의 경구 투여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단백질 약물은 주사로만 투여했지만 D&D 파마텍은 이를 입으로 먹을 수 있는 형태, 즉 경구 제형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후보 물질은 DDE와 DD3입니다. DDE는 GLP-1이라는 당뇨 치료 단백질을 입으로 복용해도 5%에 달하는 생체 이용률을 보이는데요. 이는 기존 제품인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보다 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DD3은 세계 최초의 경구형 3중 작용제입니다. GLP-1, GIP, GCG라는 세 가지 수용체를 한꺼번에 자극하는 물질로 비만 및 NASH 치료에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몇몇 기업만이 도전하고 있으며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대표적인 경쟁사입니다. 하지만 D&D 파마텍은 경구 흡수율과 복용 편의성, 그리고 복합 작용성 측면에서 기술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은 미국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메세라와의 5,5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상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공동 임상 연구에 약 310억 원의 투자가 추가로 유치된 상태입니다. 이 연구에는 중앙대와 성균관대가 참여해 장기 안정성, 포뮬레이션 최적화, 생체 이용률 평가를 공동으로 수행 중입니다. 해외에서는 MIT, 스탠퍼드대 등에서 나노기술 기반 경구 투여 연구가 활발합니다. 글로벌 경구 단백질 의약품 시장은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커질 전망이며 D&D 파마텍은 기술력 파이프라인 상업 계약이라는 세 요소를 모두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구형 단백질 의약품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지, D&D 파마텍이 어떤 성과를 낼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의 사업 성과를 소개하면 가장 큰 강점은 경구 투여 가능한 단백질 의약품을 세계 최초 수준으로 개발 중이라는 점입니다. 원래 단백질 의약품은 위장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대부분 주사제로만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한계를 뛰어넘는 오라링크 플랫폼, 즉 경구 흡수 기술 기반의 약물 전달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메세라와 약 5,5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으로 상업적 가치를 이미 입증받았고 2024년에도 이 계약을 기반으로 약 28억 원의 마일스톤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단기적인 매출은 114억 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이건 단순히 작년 성급금의 기저효과 때문이고요. 오히려 눈에 띄는 부분은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무려 116억 원, 전년 대비 약 89%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 회사가 개발 중인 DDE라는 GLP-1 계열 경구 약물은 현재 시판 중인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 대비 생체 이용률이 최대 10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약물을 먹어도 몸에서 흡수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건 더 적은 용량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술은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이름을 올리며 정부에서도 인정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중소바이오 기업으로서는 드문 사례로 상업화에 필요한 자금과 협력 구조까지 이미 갖춰졌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기술력을 가진 D&D 파마텍의 향후 사업성이 기대되지 않을 수 없겠죠? 글로벌 시장에서 비만과 당뇨 치료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경구 복용 가능성과 복합 작용제라는 차별화된 경쟁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정리하자면 D&D 파마텍은 2024년 한 해 동안 단기 수익보다는 기술 완성도, 글로벌 신뢰 확보, 장기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기반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의 12년 동안 임상 진전과 미국 FDA 승인 과정,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입 성과가 이어진다면 D&D 파마텍은 단순한 바이오 개발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판을 바꾸는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백질 의약품의 경구 투여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단백질 의약품이란 몸속에서 작용하는 단백질 성분으로 만든 약이에요. 예를 들면 인슐린, 성장 호르몬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약은 입으로 먹으면 위에서 분해돼 버려서 몸에 잘 흡수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주사로 맞아야 했어요.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은 이 단백질 약을 입으로도 복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경구 투여입니다. D&D 파마텍은 이런 경구 투여 기술 중에서도 GLP-1이라는 당뇨 및 비만 치료제 성분을 입으로 복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GLP-1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단백질인데 원래는 주사로 맞는 약이에요.
그런데 D&D 파마텍이 만든 DDE라는 약은 입으로 먹어도 몸에 잘 흡수되도록, 즉 생체 이용률을 높인 기술을 적용했어요. 생체 이용률이란 약이 몸에 들어와서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비율을 말해요.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는 리벨서스라는 경구형 GLP-1 약을 만들었는데 생체 이용률이 약 0.5% 정도예요. 하지만 D&D 파마텍의 DDE는 무려 5%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더 많이 흡수된다는 뜻이죠. 또 다른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는 마운자로라는 주사형 3중 작용제를 개발했어요. D&D 파마텍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경구형 3중 작용제를 개발하고 있죠. 이처럼 D&D 파마텍은 경쟁사보다 더 높은 흡수율, 세계 최초의 3중 작용제 경구형 개발이라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아주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해외에서 이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들의 주식 동향을 살펴볼게요. 먼저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덴마크에 있는 이 회사는 당뇨 치료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업이에요. 이 회사는 리벨서스를 개발했는데 이 약이 출시되면서 주가는 최근 2년 사이 약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일라이 릴리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덕분에 2024년 기준 시가총액 세계 1위 제약사가 되었어요. 마운자로가 다이어트에 탁월하다는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죠. 이처럼 경구형 단백질 의약품이나 체중 감량 약물을 개발하는 회사는 최근 주가가 매우 크게 올랐습니다. 이 기술이 미래 바이오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D&D 파마텍의 연구에는 국내 대학도 참여하고 있어요. 먼저 중앙대학교는 이 약의 안정성, 즉 오랫동안 보관해도 변질되지 않도록 포뮬레이션을 시험하고 있어요. 포뮬레이션이란 약의 성분을 알맞게 섞어 원하는 효과를 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또한 TJ 마절레이터라는 물질을 활용해서 약이 장벽을 더 쉽게 통과해서 흡수될 수 있도록 개발 중이에요. 성균관 대학교는 이 경구약이 실제로 몸속에서 잘 흡수되는지 그리고 당 조절에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하고 있어요. 특히 DB 마우스라는 당뇨 모델 실험쥐를 통해 혈당이 실제로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MIT,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같은 대학들이 경구제형 개발, 나노기술 기반 약물 전달 기술, 위산분해 회피 기술을 활발히 연구 중입니다. 단백질 의약품의 경구 투여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예요.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당뇨와 비만 치료제는 2030년까지 약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사제가 아닌 먹는 약, 즉 경구제형에 대한 수요가 아주 크기 때문에 D&D 파마텍처럼 이 분야의 기술을 가진 회사는 앞으로도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D&D 파마텍은 단순히 기술만 보유한 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펀드가 설립한 메세라라는 회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계약 규모가 5,500억 원, 연구비 지원도 2년간 310억 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기술력 상업화 계약 글로벌 자금 유치까지 모두 확보한 회사는 매우 드뭅니다. D&D 파마텍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 계약과 공동 연구 성과가 이어진다면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기술은 경쟁사의 약점을 보완하고 환자의 편의성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임상시험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오고 미국 FDA 승인을 받게 된다면 D&D 파마텍은 단순한 개발 회사가 아니라 상업화에 성공한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단백질 약물을 먹는 형태로 바꾸는 기술, 그리고 D&D 파마텍의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알기 쉬운 기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